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제8화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가련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뒤로하고 김삿갓은 기호지방을 지나 드디어 풍류의 고장 전라도, 즉 남도에 입성했습니다. 남도라면 예로부터 예항, 즉 예술의 고향이라 불리던 곳이죠. 맞습니다. 글 좀 읽는다는 선비들과 기생들이 특히 많았던 곳이죠. 김삿갓은 이곳에서 자신의 전매 특허인 파자를 무기로 수많은 전설을 남깁니다. 파자라면 지난 시간 맛보기로 봤던 글자 쪼개기 퀴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자의 모양을 분해하거나 합쳐서 전혀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유희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가 전라도 일대의 거만한 선비들과 영리한 기생들을 이 파자로 굴복시켰던 가장 잘 알려진 에피소드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글자 하나로 상대방의 위선을 찌른 파자라고요? 네. 이응수라는 분이 전국을 돌며 김삿갓 씨를 수집해 1939년에 펴낸 김립시집 계열 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들어볼까요? 어느 날 김삿갓이 산속 암자에 들렀을 때 글 좀 읽었다는 선비 하나가 김삿갓의 남노한 행색을 비웃으면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어찌 감히 신선 같은 내가 머무는 이곳에 오느냐? 그러자 김삿갓은 종이에 딱 2줄을 적어 보여줬습니다. 인거 산위선 사람이 산에 사니 신선이요. 인거 곡위속 사람이 골짜기에 사니 속물이라. 뜻은 알겠는데 이게 왜 파자인가요? 바로 그 설명이 핵심입니다. 신선 선자를 뜯어보면 왼편에 사람인자, 오른편에 외산자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산 옆에 있으면 신선이 된다는 거죠. 속될 속자는 사람인 옆에 골곡자가 붙은 겁니다. 김삿갓은 이 글자 구조를 파자로 써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산에 있다고 신선인 줄 아느냐? 마음이 새 속의 골짜기에 있으면 넌 그저 속물일 뿐이다. 선비는 이 글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합니다. 글자 구조 자체가 이미 그런 뜻을 담고 있었군요. 파자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한자의 철학까지 꿰뚫는 기술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파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재미있는 보충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삿갓이 한옥밤 신세를 지러 어느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부부가 나그네 앞에서 밥을 차려주기 싫은지 서로 파자로 암호 대화를 나눕니다. 파자로 암호 대화를요? 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량 복일 하오리까. 사람인과 어질 양을 합치면 먹을 식자가 되고 점복과 한 일을 합치면 윗상자가 됩니다. 즉 밥상을 올릴까요? 라는 뜻이죠. 참고로 또 차자와 8, 8을 합쳐 19, 즉 밥을 차릴까요? 로 전하는 이본도 있습니다. 아, 인양을 합치면 식이 되고 복일을 합치면 상이 되는 거군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답합니다. 월월 산산 하거든. 월월자 2개를 합치면 벗붕자가 되고 매산자 2개를 합치면 날출자가 됩니다. 즉 이 친구 나가거든 차려라는 뜻이죠. 와, 나그네 앞에서 대놓고 저 사람 나가면 밥 차려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파자의 달인인 김삿갓 앞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김삿갓은 그 즉시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를 날립니다. 정구 주교로구나. 이하심 토배가. 이게 또 파자인가요? 네, 마지막까지 파자로 받아친 겁니다. 정자와 구자를 합치면 오를 가자가 되고 대나무 죽과 어릴 요를 합치면 웃을 소자가 됩니다. 즉 가소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버금 아와 마음 심을 합치면 악할 악자가 되고 흑 토와 흰 백을 합치면 놈 자자가 됩니다. 즉 나쁜 놈이라는 뜻이죠. 결국 가소롭구나 이 나쁜 놈아 라고 파자로 욕을 퍼붓고 나간 겁니다. 암호로 무시했다가 암호로 욕을 얻어먹은 셈이군요.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 쓸 꼴이네요.
그런데 일부 자료에는 김삿갓이 그냥 퇴장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뒤늦게 깨닫고 오히려 더 잘 대접했다는 결말로 전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파자로 속이려다 파자로 당한 인색한 부부의 이야기라는 점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삿갓 시 중에서 리듬감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시라면서요? 네, 전라도 일대에서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선견선이선이라는 시입니다. 대동기문이라는 야사문헌 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인데 역시 이 책의 원문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으로 언급하는 출처임을 밝혀둡니다. 신선 선자 하다를 가지고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언어 유희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한 글자를 8번이나요? 직접 들어볼게요. 네, 이 시는 두 가지 신선 선자를 섞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선 선자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뜻이지만 모양이 살짝 다른 또 다른 신선 선자입니다. 귀로 들으면 모두 선선선이지만 눈으로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들어보시죠. 선견선위선 신선이 신선을 보니 신선이요. 선견선위선 또 신선이 신선을 보니 신선이로다. 선선견선선 신선과 신선이 신선과 신선을 보니 선선견선선 이 또한 신선과 신선이 신선과 신선을 보는 것이로다. 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이게 되네요. 다 선선선인데 뜻이 다 통해요. 이 시의 묘미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 사는 선비나 이 방랑 나그네나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나 같은 나그네도 너희 같은 풍류객과 다를 바 없는 신선이다 하는 김삿갓의 자부심이 담긴 겁니다. 그냥 말로 나도 신선이다 하면 건방져 보이는데 이렇게 시로 만드니까 오히려 통쾌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이야기는 김삿갓이 어느 양반을 아주 제대로 골탕 먹인 파자시라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잔치자리에서 집주인이 김삿갓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글자를 파자로 쪼개서 내게 교훈이 들 만한 시를 지으면 술을 한 통 주겠다. 그러자 김삿갓이 믿을 신자를 가지고 즉석에서 시를 짓습니다. 믿을 신자를 보면 왼쪽에 사람 인자, 오른쪽에 말씀 언자가 붙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말이 곧 믿음이다는 뜻을 글자 구조 자체에 담고 있는 거죠. 김삿갓은 이 구조를 파자로 써서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이는 불신, 사람의 말이 믿음직하지 못하면 하위 이는 어찌 사람의 말이라 하겠는가. 신이 무인, 믿음에서 사람을 빼버리면 유언이, 그것은 그저 빈말일 뿐이로다. 와, 한자를 쪼갰다가 합쳤다 하면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일침을 날린 거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줄, 신이무인, 즉 믿음에서 사람을 빼버리면 그 부분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믿을 신자에서 사람 인을 빼면 말씀 언자만 남잖아요. 그게 그저 빈말이 된다는 거죠. 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뜸을 들이던 주인의 속마음을 빼뚫어보고 약속을 지켜라 라고 돌려 말한 겁니다. 결국 주인은 감탄하며 술뿐만 아니라 푸짐한 안주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 안에 파자도 있고 훈계도 있고 압박도 있군요. 정말 다기능이네요. 오늘 8화를 보고 나니 김삿갓은 단순히 운 좋게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나그네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전라도의 그 까다로운 선비들이 김삿갓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한자를 그들보다 훨씬 자유자재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파자는 그에게 세상을 비웃는 장난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존감을 지키는 갑옷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전라도에서 파자의 달인으로 이름을 떨친 김삿갓. 다음 9화에서는 우리 채널의 주제와도 가장 잘 맞는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김삿갓의 영원한 벗, 술입니다. 잔 속에 달을 띄우다 김삿갓의 인생 철학이 담긴 음주 에피소드들을 모아오겠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은 글자를 쪼개 세상을 바꾼 김삿갓의 파자 유희와 함께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